안녕하세요, 라이드TV 임성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모터사이클은 혼다에서 제작한 CB650R이라는 네이키드 바이크입니다. 장르는 이제 로드스터나 네이키드 바이크로 분류할 수가 있고요. 저희가 시승을 통해서 여러 가지 자세한 면모를 살펴봤는데 지금부터 하나씩 시승 소감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CB650R 같은 경우는 혼다 네이키드 바이크 라인업의 허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중간 정도에 위치하고 있는 미들 클래스 로드스터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CB125R이 있고요. 그 위에 CB300R이 있고, 그 위에 지금 보고 계시는 CB650R 모델이 있고, 그 위에는 이제 최상급 모델인 CB1000R이 있습니다. 이 CBR 시리즈에서는 총 4개의 라인업이 구성되어 있고요. 일반적으로 네이키드 바이크의 형태이긴 합니다만 혼다에서는 네오 스포츠 카페라는 컨셉트로 이 라인업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쉽게 설명을 하자면 이제 스포츠 네이키드 바이크의 운동 성능을 가졌으면서도 동시에 이 디자인이나 이런 풍겨지는 분위기에서는 약간 옛날 레트로 카페레이서 같은 느낌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그런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 말씀드린 CB의 네 가지 라인업이 다 같은 디자인 큐나 이런 것들을 공유를 하고 있고, 한눈에 보기에도 사실 일반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단박에 딱 구분이 가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좋게 말하면 일맥상통하는 디자인 컨셉이 굉장히 정리가 잘 돼 있는 그런 라인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엔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엔진은 직렬 4기통 순행 방식의 형태고요. CB650R 같은 경우는 이제 650cc, 정확히는 649cc의 배기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에 우리가 알고 있던 미들급의 배기량은 보통 600cc, 정확히는 599cc를 가지고 있는데, 어차피 이런 바이크로 레이스에 나갈 것도 아니고 일반적인 스트리트에서 즐기는 바이크이기 때문에 650cc로 약간 배기량을 늘려서 토크 특성을 더 살리는, 일반 스트리트에서 사용하기 좋게끔 만드는 그런 배기량을 확보한 것이 650cc 정도 되는 배기량이라고 보시면 이해하시기가 쉬우실 것 같은데, 참고로 이 650 시리즈는 CBR650R도 있고요. 과거에는 이제 CB600F 이런 계종들도 있었는데, 엄밀히 따지면 그쪽 계보에서 좀 이어져 온다고 생각해도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이 모델의 엔진이나 이런 여러 가지 특성들은 어떤 자료나 이런 프리뷰 기사들을 통해서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직접 타보고 시승한 느낌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엔진 같은 경우는 일단 굉장히 필링이 부드럽습니다. 4기통이기 때문에 더 그런 것도 있지만, 이 미들클래스 4기통 엔진이라는 거는 사실 여태 우리가 봤던 거는 대부분 고회전형이죠. 굉장히 1000rpm 이상 고회전을 돌려야지 힘이 제대로 나와주는, 바꿔 말하면 저 rpm에서는 굉장히 답답한 출력을 보여주는 그런 특성들이 있는데, 그런데 반해서 이 650cc 직렬 4기통 엔진 같은 경우는 저 rpm부터 중속 rpm까지도 토크가 어느 정도 꽤 이렇게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고회전까지 돌리지 않아도 보통의 상황에서도 가속을 할 때 충분히 토크를 끌어낼 수 있는, 힘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매핑이 되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슈퍼스포츠 바이크들의 CBR600RR 같은 게 있었겠죠. 고회전형 엔진을 떠올리기보다는 좀 그거랑 특성이 다른 엔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레이스랑 전혀 무관한 엔진이고요. 원래 4기통 엔진은 고회전에서 주로 출력을 많이 뽑아내게 돼 있는 구조긴 하지만, 최대한 밑으로 끌어내려서 일반적인 생활이나 이런 스트리트 라이딩에서도 즐거움을 축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 같은 경우도 굉장히 그런 실생활 영역에서 즐겁게 스포츠 라이딩을 즐긴다는 그 측면이 굉장히 강조가 많이 되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다루기가 굉장히 쉽고, 토크가 혼다에서 설명하기로는 3000에서 한 8000rpm 사이에서 토크가 충분히 나오도록 재설계했다, 그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데, 제가 직접 느껴본 결과로도 아이들링 회전수가 한 1200에서 1300rpm 정도 되는 것 같은데, 2000rpm만 넘어서면 그때부터도 부드럽게 가속을 시작합니다. 근데 답답하거나 그런 가속이 아니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충분히 시내에서 흐름을 리드할 수 있을 정도의 가속력이 이미 2000rpm부터 나오고요. 실질적으로 3000, 4000rpm으로 점점 rpm이 쌓일수록 더 이제 토크가 강해지죠. 그다음에 이제 최대 토크 같은 경우는 8500rpm에서 6.5kg 토크를 낸다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 정도 토크를 내는데 느낌으로서는 그렇게까지 많은 rpm을 사용하지 않아도 한 4000, 5000만 돼도 충분히 토크가 나와주고요. 4기통이 2기통 엔진이나 다른 단기통 엔진과 또 다른 것들 특징 중에 하나가 저회전에서 굉장히 다루기가 쉽습니다. 이 폭발의 연속성 같은 것들이 굉장히 부드럽게 이어지기 때문에 rpm을 실수로 조금 떨어뜨려도 시동이 꺼질라고 말락 한다든가 푸드거리거나 그런 게 없고, 자연스럽게 어느 정도 이 맥동을 이어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런 낮은 배기량의 4기통 엔진들이 저속에서 슬슬슬 그냥 무리하게 가속하겠다는 욕심이 없이 그냥 다루기에는 더 간편하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모델은 라이딩 모드 셀렉터 같은 거는 없고요. 그냥 한 가지 매핑으로 정해져 있는데 스로틀 반응 같은 경우도 굉장히 부드럽게 다듬어져 있습니다. 날카롭게 세팅이 되어 있다는 느낌은 거의 안 들고요. 역시 일반적인 상황에서 많이 라이딩을 편안하게 즐길 수 있도록 만들어진 바이크라는 느낌이 들고요. 그렇다고 해서 또 무지거나 답답할 정도의 반응성은 아닙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던 이건 물론 이제 퓨얼 인젝션이지만 카브레이터 엔진을 약간 느끼듯이 살짝 감성적으로 한 뭐 반의 반박 정도 늦게 반응하는 그런 더 익숙한 친숙한 그런 반응을 가지고 있고요. 트랜스미션은 기본적으로 6단 기어를 채용을 하고 있고요. 제가 느꼈을 때는 기어비가 한 3단까지는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서 가속 위주로 세팅이 되어 있는데 그거는 바꿔 말하면은 이제 단거리에서 빨리빨리 가속을 해서 어느 정도 속도를 붙일 수 있게끔 하는, 말하자면 스프린터 아니면 로드스터들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 미션을 한번 다뤄보면 이 바이크가 이 생긴 것 같이 그렇게 느긋하게만 달리라고 만든 바이크는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하지만 이제 체결감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절도가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사용자 친화적이라고 느꼈고요. 브레이크 같은 경우는 앞쪽에 사피스톤 캘리퍼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디얼 마운트 방식으로 물려 있고, 디스크 같은 경우는 듀얼 디스크고 310mm 구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더블 디스크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출력이 12000rpm에서 95마력을 발휘하는 엔진을 가지고 있는데 그 정도 출력은 충분히 제어하고도 남을 정도의 브레이킹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고속으로 달릴 때 테스트 삼아서 제가 뭐 고속을 달려보기도 했습니다만, 고속으로 달렸다가 급브레이크를 쳐도 충분히 설 수 있을 만한 그 정도의 제동력은 다 가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브레이크를 조금 더 조절해서 조금 덜 민감하게 사용하게 되는 그런 특징도 있었고요. 뒷브레이크 같은 경우는 1푸트 캘리퍼로 부담이 없는 설정인데도 불구하고 뒷브레이크도 그냥저냥 굉장히 반응성이 괜찮았다고 저는 느껴서 시내에서는 주로 뒷브레이크로 감속을 조절하는 뭐 그런 경험도 했고요. 전반적으로는 굉장히 잘 몸에 달라붙는 그런 바이크입니다. 일단 가속이나 감속에 대한 라이더와의 어떤 연결성이 확실해야지만 몸에 착 붙는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이 바이크 같은 경우는 뭐 탄지 1시간 정도도 안 됐는데도 충분히 손쉽게 다룰 수 있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서스펜션 같은 경우는 쇼와제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앞뒤 이제 구경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앞에 같은 경우는 41mm의 파이를 가지고 있고, 조절 같은 경우는 안타깝게도 전혀 되지 않는 타입입니다. 기본적으로 뭐 약간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어떤 이런 서스펜션이나 이런 파츠 부분에서 약간씩은 원가 절감들을 한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이고요. 전반적인 특성 자체가 뭐 궁극적인 스포츠 바이크 같은 그런 특성은 아니기 때문에 크게 뭐 불만은 없습니다만, 아무튼 조절이 안 된다는 건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제가 직접 타보고 어떤 직진에서 이제 고속으로도 달려보고요, 시내에서도 저속으로도 타보고, 그다음에 이제 와인딩 코스를 달리면서 코너링도 여러 경험을 해봤는데, 서스펜션 특성이 일단 기본적으로 굉장히 단단합니다. 이런 뭐 어떤 외관에서 보여지는 느낌은 사실 약간 말랑할 것 같기도 한 그런 약간 네오레트로 그런 느낌의 예쁜 그런 바이크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서스펜션이 생각외로 많이 단단하고요. 타이어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는 순정 채용되어 있는 타이어가 이런 스포츠성을 뭐 궁극적으로 추구한 그런 모델이 아니다 보니까 보기에는 굉장히 트레드 패턴이나 이런 것들이 예쁩니다만, 어떤 이 기본적인 컨셉, 그러니까 스포츠 네이키드 바이크라는 특성에는 약간 아쉬운 면이 저는 좀 느껴졌고요. 기본적으로 서스펜션과 타이어의 특성이나 이런 것들이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데, 제 생각에는 이 지금 100마력 정도 가까이 되는 이 엔진이나 전반적인 구성보다는 서스펜션하고 타이어가 약간 성능이 조금 못 따라주는 그런 아쉬운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사실 이 느낌은 일전에 이제 이 바로 윗급 모델이죠, 12100R 모델을 시승을 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도 전반적인 패키징이나 다 좋았는데 서스펜션이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 모델도 역시 그 부분에서 약간 좀 아쉬움을 느낄 수가 있었고, 일상적인 주행에서는 뭐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오히려 좀 단단하기 때문에 요철이나 이런 데 지나갈 때 약간 조금 딱딱하게 느낄 수 있다는 점, 그런 점들을 조심하는 것 외에는 뭐 크게 흠잡을 만한 부분은 없습니다만, 제가 이 바이크 전반적인 밸런스나 이런 것들이 좋다 보니까 좀 기대치가 높았나 봐요, 서스펜션에 대해서.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절도 안 되기 때문에 약간 그런 부분들이 많이 아쉬웠고요. 네, 지금 제가 시트에 앉아 있는데요. 제 키가 173cm 정도 되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시트고의 느낌이 어떤지. 수치상으로는 실제로는 810mm의 시트고를 가지고 있다고 이제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실제로 앉아보니까 810mm라고 생각하면 뭐 높지도 낮지도 않은 그런 일반적인 네이키드 바이크의 시트고 높이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가장 큰 장점과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차체 폭이 굉장히 갸름합니다. 4기통 엔진들은 이렇게까지 갸름한 경우가 많이 없는데, 더군다나 이런 프레임 설계라든지 전반적으로 앉았을 때 사용자가 부담을 느끼지 않게 할 만한 그런 요소들을 많이 넣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시트가 810mm인데도 그 선에서는 최대한 발착지성이 좋게끔 앞쪽을 좁게 설계를 해서 양쪽에 이 허벅지에 크게 걸리는 라인 없이 거의 서 있다시피 양발이 자연스럽게 바닥에 완전히 밀착이 되고요. 뒤꿈치까지 밀착이 된 모습이고, 이 상태에서 탱크 쪽을 내려다보면 어떤 탱크의 크기라든지 프레임의 넓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담이 없습니다. 그리고 바이크 자체에서 느껴지는 이 차체의 무게감이죠. 이 무게감도 굉장히 가볍습니다. 일단은 무게가 수치상으로는 205kg입니다. 이 차체 전체 중량이 건조 중량이 아니고 차량 중량이 205kg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205kg이라는 수치 자체도 크게 무겁지는 않은 건데 실질적으로 205kg보다도 더 낮은 무게로 느끼게 하는 그런 특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좌우로 흔들어 봤을 때도 저는 부담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확실히 이 바이크를 이제 이런 이종소형 면허를 취득하고 처음으로 접하는 빅바이크로 추천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따졌을 때 굉장히 적합한 그런 기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차체가 폭이 가름하고 어떤 라이더를 지배하지 않는 이런 느낌이 많이 들고 제가 언제든지 컨트롤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강하게 주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바이크 라이딩을 즐기는 입장에서 해석을 하면 굉장히 좋은 점이죠.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사기통 바이크에 이제 빅바이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체급인데도 불구하고 시내에서 주행을 할 때 굉장히 정체 구간이 많은 이런 서울 도심에서 가다서다 하는 그런 반복적인 상황에서도 부담이 전혀 없고요. 저속에서 핸들링을 할 때도 상당히 가볍게 좌우로 기울어지기 때문에 약간 과장돼서 말하면 빅스쿠터 정도 타는 느낌? 그 정도의 감각으로 굉장히 가볍게 핸들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 핸들 조향각이요, 그렇게 넓지는 않습니다. 지금 여기서 이게 가운데고요, 이게 끝까지 다 돌린 겁니다. 네, 이게 어떻게 뭐 기준에 따라 다르게 느낄 수 있겠지만 옛날 바이크들, 이런 네이키드 바이크들에 비하면 저는 상당히 좁다고 느꼈거든요. 풀락 유턴을 이렇게 해도 일찍 이제 끝까지 락이 걸려서 뭐 당황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좀 좁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고요. 일단은 주 무대가 뭐 스포츠 머신이긴 하지만 트랙 주행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완벽한 투어링 머신도 아니고요. 도심에서 스포츠 라이딩을 즐기고 주말에는 이제 투어링 간단하게 단거리로 갔다 올 수 있는 그 정도 컨셉트인데, 그런 점을 생각했을 때는 조향성 자체는 좋지만 이 조향각이 이렇게 크지 않다는 거는 조금 불편하게 느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좁은 골목에서 이게 이제 뭐 카페레에서 약간 그런 컨셉을 가지고 있다고 하니까 그런 골목길이나 도심에서 이렇게 휘젓고 다닐 때 다 좋은데 이 멈췄다가 빠져나갈 때 이 조향각이 조금 걸리는 약간 그런 느낌을 저는 받았고요. 그 외에 이제 저속 기동성이라든지 저속에서 막 10km 내외로 굉장히 천천히 1단, 2단을 넣고 저속으로 이제 차량 흐름만 따라가는 그런 정체 주행을 했을 때 느껴지는 이 밸런스 감각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매끄럽고 가볍게 느껴지고 훌륭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심 주행에서 어울리는 그런 특성을 자신 있게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 외에 브레이크라든지 어떤 전반적인 컨트롤성, 핸들의 포지션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몸에 잘 달라붙는 포지션이고요. 자세를 기본적으로 취했을 때도 지금 이게 제가 직립 상태면은 여기서 상체를 이 상태에서 손만 뻗으면 이 정도에 이제 닿는다고 하면은, 이게 직립 상태를 하면 여기서 상체가 상당히 앞으로 숙는 그런 포지션을 갖고 있는데 그렇게 부담스럽지는 않습니다. 이 폭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좁고 해서 이 핸들바랑 거리가 가까울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핸들을 잡아보니까 그래도 약간 상체를 공격적으로 약간 수그리게 되는 로드스터다운 그런 포지션을 가지고 있어서 약간 처음에 놀랬고요. 그다음에 핸들바 같은 경우는 펫바 스타일, 가운데는 좀 두껍고 테이프드 형태로 이렇게 보이고 굉장히 이런 뭐 질감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도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가격이 지금 1000만 원 초반대라고 하는데 그게 의심이 될 정도로 굉장히 여러 가지 품질감이나 이런 것들이 고급스럽게 마무리가 잘 돼 있고요. 뭐 핸들 스위치라든지 뭐 이런 특성들도 물론 다 뭐 플라스틱이죠. 플라스틱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눌렀을 때 뭐 크게 그런 이질감도 안 들고 최소한의 그런 품질은 유지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제가 지금 연료 탱크를 보고 있으니까 갑자기 생각이 난 건데, 연료 탱크 용량 같은 경우는 조금 작은 편입니다. 15.4L인데 딱 보기에도 이제 좀 작아 보입니다. 작아 보이는데 다행인 거는 연비가 굉장히 좋습니다. 공인 연비가 이제 31km 리터당 그 정도가 나오는데, 제가 실제로 연료를 가득 주유하고 주행을 지금 하고 있는데도 상당히 뭐 다양한 조건에서 바이크를 운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연료가 많이 줄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거 봤을 때는 확실히 이런 연료 효율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잘 만들어진 엔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바이크의 어떤 편의사항 같은 거를 잠시 말씀을 드릴 건데, 이 바이크의 기본적인 전자장비는 흔히 말하는 트랙션 컨트롤, 온오프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반적인 전자장비가 다 빠져 있습니다. ABS는 기본 사양이고요. 뭐 ABS는 요즘 다 기본이니까 그건 전자장비라고 말할 수도 없을 것 같고, 혼다에서는 HSTC, 그러니까 혼다 셀렉터블 토크 컨트롤이라는 그런 명칭으로 이 트랙션 컨트롤 시스템이죠, 말하자면. 그거를 이제 갖추고 있는데, 이쪽에 왼쪽 핸들에 버튼이 있는데요. 이 버튼으로 뭐 단계를 조절한다든지 뭐 그런 것들이 아니고요. 그냥 켜고 끌 수 있는 정도의 작동만 합니다. 그래서 이제 디폴트 상태는 켜져 있는 상태고요. 이걸 누르면 이제 끌 수 있는 거죠. 그 정도의 작동을 하고 나머지는 전자장비라고 할 수 있는 게 전혀 없습니다. 기본적인, 아주 기본적인 그런 부가 장비만 들어가 있다는 거를 인지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앞에 보이는 LCD 계기판 같은 경우는 초박형이라서 굉장히 작고 이렇게 폰트도 오밀조밀하고요. 눈에 보기에는 크게 나쁘지는 않은데 좀 작다는 느낌은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바이크가 작으니까 단점이라고 할 수도 없겠지만 라이더가 봤을 때 제가 제일 약간 아쉽다고 느낀 거는 타코미터가 스포츠 바이크라면 되게 자주 보여지는 그런 좀 강조돼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컨셉이 약간 레트로 컨셉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타코미터가 되게 작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이게 풀 디지털이라서 뭐 아날로그 이런 바늘이 전혀 없는데도 그러니까 그런 형태로 그래픽을 구현을 했습니다만 이 크기가 너무 작아서 별로 그런 느낌이 안 들고요. 그냥 계산기 같아요. 전자 계산기 같은 느낌. 이렇게 세련되게 표현한 점은 괜찮은데 전반적으로 속도계 중심의 표현을 많이 해놨고요. 그냥 필요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이 바이크를 이제서 리뷰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저희 같은 경우는 CB125R부터 300R 그리고 CB1000R까지 3기종을 다 이미 시승을 했는데 이 기종만 저희가 이제 사정이 있어서 그 당시에 출시 당시에 시승을 바로 못했었어요. 어차피 뭐 같은 컨셉의 바이크들이고 해서 크게 관심을 안 가졌는데 이 바이크가 굉장히 인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들리는 바에는 정말 없어서 못 판다고 하는데 지금도 뭐 예약을 하면 뭐 기본 2, 3개월 이상은 기다려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이 바이크가 나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굉장히 상품성이 좋을 것이다, 합리적일 것이다 라고 생각은 했지만 가격도 굉장히 잘 나왔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그런 예측은 했습니다만 이 정도로 인기가 많을 정도인지는 몰랐거든요. 이 바이크 가격이 지금 1,06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가치 평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과연 1,060만 원에 대한 가치가 있느냐?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가격대로 살 수 있는 아마 한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단 엔진이 4기통 엔진이라는 거, 전체적인 주행 질감, 그리고 밸런스, 그다음에 파워, 그다음에 사용했을 때 이 사용자가 느낄 수 있는 어떤 소유감, 전반적인 완성도 뭐 이런 부분, 그리고 전반적인 뭐 어떤 신뢰감, 내구성 이런 것들을 감안했어도 전혀 아깝지 않은 금액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들을 소비자분들도 이미 타보고 공유를 서로 하기 때문에 인기가 이렇게 많아졌겠죠. 근데 제가 직접 타보니까 인기가 과연 있을 만하다라는 생각이 충분히 들었습니다. 다만 이제 스포츠 바이크로만 보기에는 약간 그런 채시의 부분 그런 것들이 조금 아쉽다고 느껴지기는 합니다만 전반적인 컨셉이 뭐 퓨어 스포츠 머신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납득이 가고 가격표로 봤을 때는 정말 납득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굉장히 패키지가 좋은 상품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자, 이제 마무리를 해볼까 하는데요. 자, 이 바이크 같은 경우는 제가 사실 이전에 이제 CB650F라는 기종이 또 혼다에 있는데 그 모델을 탔을 때 느낌이랑 굉장히 유사할 거라고 지레짐작을 했었습니다, 사실은. 왜냐면 같은 프레임과 같은 엔진을 쓴 뭐 형제 기종 중에서도 제일 가까운 모델이기 때문에 지금도 같이 판매를 하고 있지만 그 느낌이랑 거의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외모에서 느껴지는 다름과 마찬가지로 성능이나 어떤 이런 추구하는 컨셉이라든지 운동 성능 이런 면에서 굉장히 많이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부분은 상당히 놀랍게 생각을 하는데요. CB650F 같은 경우는 스트리트 파이터에 가까운 굉장히 좀 야성적인 그런 느낌을 갖게 하는 그런 라이딩 포지션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갖추고 좀 더 빨리 달리고자 하게 만드는 그런 느낌을 더 이렇게 바이크가 응원하는 느낌이라면 이 바이크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톤 다운이 돼 있어서 좀 정제된 느낌, 그러다 보니까 라이더가 자연스럽게 좀 차분하게 달리고 내포되어 있는 힘은 같지만 조금 더 성숙하게 달리게 되는, 어떻게 보면 이 디자인 컨셉이 굉장히 잘 맞아 떨어지는 거죠. 제가 가지고 있던 선입견이 좀 많이 깨졌고요. 이 위아래 모델들 CB125, 300 그리고 CB1000R 같은 경우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다고 해서 이 모델의 가치가 없는 거 아니냐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느낄 것 같고요. 뭐 가격을 빼고 말씀을 드려도 이 4기통 엔진 중에서 고회전형 엔진을 쓴 이런 미들급 엔진들의 또 재미가 있습니다, 분명히. 이 위급으로 12100R이 있지만 그 모델도 같은 4기통 형식이지만 그 모델이 그 엔진이 가지고 있는 특성에서 끌어낼 수 있는 재미가 있고 이렇게 고회전형의 로드스터 엔진으로 끌어낼 수 있는 재미가 또 다릅니다. 물론 CB1000R 같은 경우는 가격도 이것보다 한참 높은 가격대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CB1000R을 갖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650R을 샀다든지 아니면 CB300R을 사려고 했는데 뭐 이게 더 뭐 출력이 세서 이걸 샀다든지 하는 뭐 그런 어떤 대안으로의 선택보다 이 모델 자체의 가치가 충분히 높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여러 가지로 사실 좀 불만인 부분들이 없지는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패키지 자체는 굉장히 훌륭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모델은 꽤 긴 시간을 체인지 없이 부품 변경 이런 것도 없이 오래 장수할 수 있을 만한 모델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이 정도면 시내에서도 부담이 하나도 없게 탈 수 있고 나가서도 부담이 하나도 없게 남들이랑 비슷하게 달릴 수 있다는 거, 그런 느낌을 봤을 때 전반적인 밸런스를 굉장히 잘 갖추고 있다는 그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저는 어떤 분들에게 이 바이크를 추천하고 싶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바이크에 관심이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추천을 할 수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바이크에 이제 카우를 더한 CBR 650R이라는 모델이 있는데 그 바이크도 조만간 또 시승기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시승기는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재미있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재밌고 유익한 시승기를 통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라이드TV 임성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